통도사와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전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등재 권고 통보를 받은 건데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인 명법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세계유산 최종 등재까지는 다음 달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등재 권고를 받은 상태는 어떤 이변이 없는 한 이 등재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 글쎄 일단은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노력했고요. 저희가 심사서를 제출한 이후로도 몇 차례 여러 가지 준비하고 보완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공고 발표가 나기까지 사실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는데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서 저로서도 매우 기쁘고 그리고 앞으로 준비도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이코모스가 이 4곳의 사찰에 높은 점수를 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한국 산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들, 특히 수행과 교육, 그리고 스님들의 생활과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아우러진 종합 승원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토착 신앙과 융합하면서 우리의 삶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유네스코 측에서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이코모스 위원들이 이 4개 사찰을 직접 현지에서 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좀 맞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왕리준 위원이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7개 사찰을 다 보셨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현지 답사와 또 조사를 하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 산사가 갖고 있는 독자성 그리고 탁월함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유네스코로 돌아가서 좋은 권고 사전 심의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현장 답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 7개 사찰이었는데 지금 이 3개 사찰이 제외가 됐단 말이죠.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 이제 마곡사하고 봉정사 그리고 서남사 이 3 사찰이 제외가 됐는데요. 그쪽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일단 규모가 적다. 네. 두 번째로는 역사성의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제출한 자료에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2-3 사찰에 이런 요소들을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게 문화재청이 이 제외된 사찰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 자료를 좀 검토해서 이걸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가능성은 일단은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장담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중간에 한번 저희들에게 그런 요청이 왔었고요. 저희들이 보완 자료를 제출했는데 규모가 작다는 것은 저희가 제출한 OUB 형성에 대한 근거가 되기는 힘들고요. 그다음에 역사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이왕이면 함께 7개 사찰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다면 우리나라로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해당 사찰들이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지나요? 우선 우리나라가 한국만의 그런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보존하고 그리고 선양해야 될 그런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한국 문화의 독자성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크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 그 산사가 어떤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우리나라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창조성 그리고 융합성 이런 것들까지 이해가 되어서 예. 굉장히 그 역사적인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관광 수요가 확대되고 예. 그리고 국가적인 그 자부심이라든지 문화적인 역량에 대한 인정 같은 것들이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세계유산 등재를 또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주로 이제 개발 금지되는 문제 때문이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유산구역과 그다음에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그곳에 일방적인 개발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대로 유발될 수 있는 관광 수요라든지 또는 지자체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걱정하시는 분들의 그 우려들이 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실제 되고 나면 그것은 기우였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4개 사찰까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다면 지금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유산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1995년 그 석굴암, 불국사, 그리고 해인사, 장경각 등등을 해서 지금까지 총 12개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그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그 것도 자연문화유산으로는 유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것들도 지금 저희가 뭐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예, 눈에 띄시나요? 우선 그 창덕궁 그리고 수원산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에 역사문화지구로 백제와 경주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남한산성과 조선왕릉도 올라가 있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 화산과 용암 석굴 이런 것들은 자연문화유산으로서 유일하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수원산성 같은 경우도 예, 예. 굉장히 독특한 그런 역사 유물로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원 네. 화성. 네. 예. 네. 사실 뭐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이후에도 이 국내 문화재 중에서 또 세계유산 등재가 됐다는 이런 소식들을 저희가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재 후보군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어떤 네.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추진했다가 지금 자진 철퇴를 해서 다시 네. 재준비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서원 그리고 한양도성입니다. 두 가지가 충분히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그 준비 작업이 미진해서 다시 네.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가능성이 높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등축제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인 명법 스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네, 나눠봤습니다. 저희 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